전립선암에 특별히 좋은 음식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립선암의 종양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김평훈 박사님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식 습관의 변화가 암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전립선암 말기 수치가 지금 상당히 높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전립선암 말기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요. 자, 의사의 말로 18개월에서 3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통계 데이터입니다. 46세의 전신 골단층 촬영, 본 스캔을 찍은 분인데, 자, 거의 모든 뼈에 암이 라디오 팩하고 라디오 루센트한 부분, 하얗고 까만 부분, 이 부분을 보실 때 거의 모든 뼈에 암이 전이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4개월 동안, 그러면 1년 몇 개월입니까? 1년하고도 2개월 넘어갔어요. 14개월 동안 채식을 한 다음에 다시 찍은 영상에는, 이게 지금 그림이 너무 희미해서 잘 보이시지 않지만 원판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14개월 동안 저지방 채식을 시킨 다음에 다시 찍은 영상에는 모든 전이되었던 암 증상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저지방 채식으로 2개월, 4개월 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이제 평생 여러분들이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재발 전이가 없겠죠. 자, 그래서 14개월간의 채식 후에 다시 찍은 영상에는 모든 전이지었던 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뼈로 상당히 많이 전이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생존율을 상당히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추적 조사를. 자, 채식을 14개월 한 후인 1982년 11월 뼈 스캔은 음성이었어요. 자, 1982년에 11월 뼈의 스캔은 음성이어서 이제 이 전립선암 말기 환자분이 자기 이제 다 나았다, 그런 생각으로 1984년부터 2년 뒤부터 1987년까지 3년 동안 87년부터 84년을 빼니까 3년 동안 다시 육식을 슬금슬금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하셨을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요거 오늘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1987년 12월 뼈 스캔을 다시 했더니 암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 뼈에서 재발된 것을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나가셔서 지금 좋아졌다고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으셨으니까 이제 다시 또 슬금슬금 개가 토하는 것을 먹으러 또 옛적 길로 가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재발전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좋지 않은 식습관, 호르몬성 음식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됐어요, 뼈까지. 그래서 전립선암이 전이가 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권 여사님이 전이가 됐는데,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폐로 전이가 된 상태에서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오셨는데 2개월 동안 하고 가셔서 검사해 보니까 폐에 있는 암이 싹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말기 전립선암 환자도 전이가 된 상태에서도 음식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이가 되면 감행이 없는가? 전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식은 생존 기간을 연장했고, 어떤 말기 전이된 환자의 경우에 전립선암이 상당히 경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과연 그러한가 증명하기 위해서 10명의 환자를 가지고 추적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4개월 간격으로 포화지방이 많고 섬유질이 적은 음식과 온전한 채식을 적용하는 실험을 양쪽에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랬는데 채식 위주의 식사는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저지방 채식, 특별히 통곡식과 콩 종류, 그리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제가 요새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에서 계속적으로 최고의 항암제로 여러분들은 뭐 비타민 C나 또는 그래서 이제 과일과 채소가 얼마나 놀라운 종양 억제 작용이 있는지를 많이,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영양과 해독을 균형을 맞춰주는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이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 그 다음에 뇌동맥류, 이런 그 뇌병변 질환, 심지어 파킨스,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병변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게다가 여러분들의 뼈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골조성증, 골연화증, 골괴사증뿐만 아니라 뼈 밀도를 높여주는 오스테오칼슘과 또 알칼리성 인산 효소가 많은 음식이 2가지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이 발표됐는데, 그게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무슨 밥? 현미. 정제되지 않은 현미. 자, 거기에다가 뭐? 현미를 드시긴 드시는데 10% 20%가 아니고요. 거의 100%. 예. 저는 잡곡밥 먹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제가 칼슘 제제도 먹고 비타민 D도 먹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이 뼈가 이렇게 골다공증 증세가 가면 갈수록 심해질까요? 왜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했어요?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보유되지 못하고. 왜? 산성 음식과 알칼리성 음식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칼슘이 모자라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칼슘이 너무 과잉이에요. 그리고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으니까 다 빠져나가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빠져나가지 않는 가장 좋은 칼슘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메르치죠. 우유죠. 계란이죠. 뭘까요? 뭘까요? 아침마다 또 콩종류 또 흰밥이죠. 현미밥이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씨앗 종류 뭐였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예, 햄프씨는 뭐 천연 알부민이라고 할 만큼 지방간 수치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장 지방을 쫙쫙쫙 흡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통증을 없애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아마씨는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된 이유가 바로 아마씨에는 항종양 억제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게다가 모든 암 환자의 공통점은 장폐색이 다 있어요. 다 변비부터 시작해요. 변비는 뭐냐면 이 몸 안에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제 그 나쁜 뭐 젖산이나 피부르산 같은 그런 독소들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 배출되지 못하고 하루에 2번이나 3번 대장이 아주 시원하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되지 못하고 이틀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보시는 분들 보면 위에 가서 독소가 꽉 차 있으면 위암, 간에 가서 독소가 꽉 차 있으면 간에 담석이 돼가지고 간암, 신장에 가서 꽉 차 있으면 신장결석, 요로결석으로 비슷해서 점점 석회화되면서 그것이 뭐가 돼요? 신장암이 되고 신우암이 되고 만성신부전증이 되고 가만히 보니까 유방암도, 전립선암도, 폐암도 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플라그에서부터 시작해요. 예, 매일매일 배출되지 않은 때들부터, 독소들부터, 지방때부터 시작해요. 요게 점점 석회화돼가지고 그때그때 배출되지 않고 섬유질을 먹어서 수세미로 장을 씻어내야 되고 위장을 씻어내고 신장을 씻어내고 간을 씻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뭡니까 혈관에 찌들어 있는 플라그가 빠지지 않고 점점 석회화돼 캘큘루스 된 것이 칼슘이죠. 칼슘화되고 석회화되는 거. 그래서 가뜩이나 여러분들이 요추도 석회화되고 경추도 석회화되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또 비타민 D하고 칼슘 제제를 먹으면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석회화돼요. 그래서 전립선암이 지금 석회화되고 칼슘화되고 있고 유방암이 지금 석회화되고 있어서 추적조사 하시는 분들이 계속 칼슘 제제 드시고 또 오메가3 영양제 드시고 뭐 비타민 D 드시면 거기에는 다 어떤 성분들이 있어요? 생성기름들이 다 있어요. 그 왜 자꾸 석회화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석회화시키는 거, 칼슘화시키는 음식들을 많이 제한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종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잊지 마세요. 또 약간 삐져나왔죠? 예. 자, 그래서 통곡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콩은요, 메티오닌 수치가 가장 적당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린 캠벨 교수님이 The China Study에서 정말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미국의 타임지에서 극찬을 한 중국 연구에서 정말 오랫동안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정말 암의 스위치를 키는 게 뭐고 끄는 게 뭔지를 정말로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가 영양학의 2단자라는 이 오명을 쓸 만큼 심각한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암의 스위치를 키는 애가 누구였어요? 지방.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바로 고기와 삼겹살, 돼지고기, 저 고기 안 먹어요. 오리고기만 먹어요. 오리고기에도 들어있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는 끊었는데요. 생선만은 하고 붙들고 계셨던 그래서 수은과 납, 카드뮴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죠. 중금속에 의해서도 암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축적이 됩니다. 석회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생선 섭취할 때도 생선 속에 있는 메티오닌 수치가
여러분들의 종양을 키우는데 좀 일조를 가한다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대신에 가장 좋은 이 단백질군이 바로 콩이죠, 콩. 그래서 유방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 난소암 환자들은 반드시 호르몬성 암과 모든 암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특별히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뭘 드셔야 돼요? 종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에스트로겐 대신에 아이소플레본으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콩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선하고 푸른 녹황색 채소와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해독과 암은 뭐가 답이에요, 여러분? 자꾸 수술해서 잘라내는 게 답이죠. 급해 죽겠는데 빨리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냈는데 계속 증식해요. 예. 계속 암이 크는 환경을 그대로 두시면서 여전히 고기 드시고 오늘도 미국에서 한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계속 전이가 되고 있어요. 유방암에서 계속 전이되고 있는데도 계속 항암만 하시면서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닥터가 우유를 계속 하루에 몇 컵씩 먹으라고 했는데요. 유방암인데. 예. 그러니까 계속 증식되고 항암만 30차 40차 했는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수치 계속 올라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분이 빨리 지금 종양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려면 뭐부터 하시면 될까요? 해독부터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뭘 제한하시면 될까요? 예. 암을 계속 증식시키는 호르몬성 음식을 빨리 제한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모범생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씨앗 종류들, 햄프씨, 아마씨, 대장 폐색되어 있는 분들이 그냥 장이 박박 긁어져서 나오는 것 같은 치아씨. 치아씨는 사실 강아지 중에 가장 귀엽고 작은 애가 치아와죠. 치아와는 가장 작은데도 불구하고 마야 문명이 힘이 가장 센 이유가 치아씨를 주식으로 거의 먹어요. 그래서 인류에서 가장 힘이 센 문명이 마야 문명이죠. 그런데 마야 문명의 주식이 치아씨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씨드,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를 변비 때문에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은 치아씨드를 저녁에 과일식 하실 때도 조금씩 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쫙쫙 대장 폐색이 뚫리도록. 그래서 이런 씨앗 종류들은 말 그대로 씨앗은요, 땅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씨가 죽어서 발아돼서 나오는 생명력 그 자체가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푸드를 드시는 이유는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앗 종류를 드시면 안에서 얼마나 이 좋은 효소가, 엔자임들이 아주 여러분 몸에 좋은 항종양 효과를 발휘할지를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는. 자, 그래서 씨앗 종류 드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중요하고. 저지방 채식 식단입니까? 저탄 고지 식단입니까?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세포가 탈수가 많이 심하세요. pH도 산성인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모리시타 게이지 박사뿐만 아니라 암이 생기는 기전을 공부해 보니까 암이 어떤 환경에서 생기나요? 알카리 환경, 산성 환경.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알카리 환경에서는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질병도 알카리 환경에서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산성 환경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항암을 하시고 방사선을 하시면서 세포를 계속 질식시켜 놓으면 이 세포 안에 뭐가 부족할까요?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부족하면 암이 자꾸 클까요? 수분이 부족하면 암이 자꾸 생깁니다. 와우, 아주 그냥 모범생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질병에서 회복되길 원하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가장 먼저 중환자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무슨 주사 놔요? 두 가지. 수액과 전해질로 균형을 맞추죠. 암 환자들은 공통점이 전해질 수치가 많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수액은 뭘로 공급하시면 돼요? 대체하는 물로. 전해질은 소금으로. 근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정제소금을 드시면 계속 신장 기능 떨어지는 분들은 부정이 와요. 자, 그래서 미네랄 소금이 미네랄 소금이지 고미네랄. 소금하면 92가지 중에 2가지만 추출한 거고 미네랄 90가지는 탈락이 된 거라면 고미네랄 소금은 염소 부분 대신에 90가지의 미네랄이 완전히 살아있는 미네랄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하게 드시는 것은 혈압을 수치를 올리는 데는 일조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미네랄 소금 먹으면 점점 악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염려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량 드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잘 맞추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이 수분이 부족한 이유 가운데 하루에 8컵에서 10컵
물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왜 제가 이 몸이 수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고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이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꼭 매일 커피를 꼭 드신대요. 자, 커피는 세포를 탈수시키는 가장 기여하는 음식입니다. 카페인 종류들은. 그래서 커피, 홍차, 이런 카페인 종류 음료들은 최대한 제한하셔야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이미 늦었습니다. 세포는 탈수돼요. 그래서 세포가 탈수되지 않고 몸이 수화 상태가 되도록. 근데 이제 아침마다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 증세가 가뜩이나 있는데 밤만 되면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요 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빈뇨 야뇨 증세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해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와요? 소변으로, 또 대변으로, 호흡으로, 땀으로 모든 독소들이 그냥 쩍쩍쩍쩍쩍 빠지니까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십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막 몸에 여기저기 호전 반응이 옵니다. 피부에 대상포진처럼 막 다 튀어나오기도 하고 두드레기처럼 막 다 튀어나오고 피부가 막 가렵고 볼록볼록 솟고 이거 다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들이 다 튀어나와서 제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호전 반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해독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섬유질, 저지방 채식 식단을 드시는데 특별히 가공식품이나 카페인 음료들이 세포를 탈수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전립선암의 이 도표를 보시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자, 10명을 전립선암이 모두 커갖고 전립선을 잘라내는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10분의 이제 환자들의 데이터를 좀 보세요. 자, 수술 후에 PSA 검사에서 암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립선 절제 수술을 했는데 불구하고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건 수술의 예후가 좋은 겁니까? 네. 다시 말하면 수술 후에 성공적이라면 PSA 수치는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술 후에 PSA 수치가 계속 오른다. 이거는 수술의 예후가 좋지 않고 암세포가 계속 자라거나 또는 전이된 경우라고 예측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10명의 연구 대상 환자들을 전립선 절제 수술을 시행한 다음에 2차 PSA 검사를 6주 간격으로 팔로우업 해봤습니다. 모두 양성을 보인 환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PSA 증가는 암이 재발된 것을 의미하고 PSA 증가 속도는 전립선 증가 속도와 비례한 상관관계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 경우에 지금 PSA 수치가 미국 표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PSA 검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이고 여기는 저지방 채식 식단입니다. 자, 청색은 1차 검사고 2차 검사는 자, 2차 이제 PS 검사는 초록색입니다. 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때요? 1차, 2차 보니까 다 같은 비율로 전립선 암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2차 요 밑에 도표를 보시면 요거는 뭐예요? 채식 식단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온전한 채식을 한 사람의 10명 전후를 비포 애프터를 봤더니 그 전에는 계속 전립선 수치가 PSA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밑에 도표를 보니까 어떠세요? 이 1차에서 있던 것들이 2차가 초록색입니다. 저지방 채식 식단을 시행했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초록색이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두 명은 채식 식단을 했는데도 올라갔는데 나머지 8명은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 바닥을 치고 있죠. 전립선 PSA 수치가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2명은 뭐냐고요? 2명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포 애프터 보니까 자, 위에 두 번째 도표를 봤더니 채식 후에 2명의 PSA는 오히려 더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8명에는 온전한 채식의 효과가 있어서 암 성장인 전립선암 수치가 현저하게 PSA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마이너스로 바닥을 치고 있죠. 그리고 3명은 암 성장이 느려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PSA 수치가 그냥 바닥이 돼서 완전 관해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을까요? 딘 오니시 박사, 타임즈에 많이 소개됐던 박사입니다. 그죠? 많은 중증암 환자들, 심장, 스텐트나 바이패스 한 사람들을 완전히 정상으로 원 다이어트, 수술 없이, 약물 없이, 오직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이 세미나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됐죠. 자, 그런데 딘 오니시 박사가 연구해봤습니다. 저들에게 지시한 음식을 포함한 생활습관 변화, 온전한 채식 처방을 얼마나 잘했느냐. 채식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2명은 거의 안 하신 거예요. 나머지 8명은 철저하게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오셨고 하늘마을에 오셔도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산골에 어디 나가가지고 뭐 사드실 수도 없는데
가끔 주머니에 싸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이 프로그램대로 하시기 때문에 많은 좋은 예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철저하게 채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8분들은 철저하게 프로그램대로 잘 진행했을 때 완전히 PSA 수치가 바닥을 치고 정상적인 레벨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거 보세요. 온전한 채식을 한 그룹의 환자의 섬유질 섭취량은, 섬유질이 사실은 영양학자들이나 최근에 많은 의학도들이 영양의학에 눈을 뜨는 이유는 3대 표준요법, 항암, 방사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나 몇 년 안에 다시 재발되고 전이되고 관회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결국 지금의 유방암의 현 주소는 내가 먹은 호르몬성 음식이 우유, 계란, 그리고 고기, 생선, 그리고 흰쌀, 흰밀가루로 지지고 볶고 보글보글 자글자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유방암이 발현된 거구나. 폐암이 지금 소세포, 비소세포, 스팟으로 막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삼겹살 기름, 저녁에 구워 먹었던 그런 모든 지방 덩어리들이 바로 내 폐에 이게 점액질, 끈끈한 점액질을 형성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내가 지금 나의 현 주소가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 나를 만들었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대신에 뭐가 없기 때문에 병이 걸려요. 영양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알았는데 7대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섬유질이에요. 온갖 인체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잡아주는 애가 누구냐면 섬유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건 채식이 가장 높은 차원의 건강식인 줄 알았는데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는데 뭐예요? 로푸드입니다.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엔자임 완전히 그대로 먹을 수. 그렇다고 생쌀을 생식으로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생식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50도 이하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혀서 먹어야 될 건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식과 화식의 비율을 잘 맞추시는데 812를 기억하세요 할 때 80%는 거의 천연 탄수화물, 생식으로 드실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또 곡류 종류들은 익혀서 드셔야 되겠죠. 이거 익혀서 드셔야 되는 걸 생식으로 드셔가지고 지금 탈이 나서 오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걸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암 환자들과 상급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에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장폐색이 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섬유질 섭취량은 하루에 30에서 59mg을 이제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전립선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섬유질 섭취량이 하루에 14mg, 실험 기간 동안 19mg 증가됐는데 19mg의 섬유질은 최소한에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10명의 환자들에게 채식단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4명만 섬유질 섭취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4명, 2번 환자 넘버 여기 있죠. 2번 환자하고 3번 환자, 그리고 6번 환자하고 7번 환자만 채식군을 섬유질 섭취를 늘렸어요. 자, 섬유질 섭취를 늘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환자를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은 섬유질량입니다. 53.8. 아주 일반적으로 지금 하늘마을에서 먹듯이 드실 때 이분이 어떻게 전립선 환자가 변했냐. 환자 넘버 2번이 보니까 마이너스 0.25. 전립선 수치가 그냥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0. 섬유질 거의 안 먹은 환자, 9번 환자. 자, 9번 환자 여기는 넘버 9 보니까 0.03. 전립선 수치가 많이 안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다 마이너스를 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자, 왜 호르몬성 암 환자들과 암 환자들, 상고병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채식이 저지방 채식 식단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섬유질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체 생리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모든 암 환자와 상고병 환자들이 어디서부터 해독을 하고 들어가요? 섬유질이 부족해서 변비가 생겼어요. 장 누수 증후군이 생겨서 장이 줄줄 새요. 자, 그럴 때 뭐부터 시작해요? 대장폐색부터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아침마다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시는 분들에게 모닝 커피 대신에 뭐 드셔야 돼요? 모닝 애플과 모닝 워터를 드셔야 돼요. 아셨죠? 모닝 커피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왼쪽 도표를 보시면 가장 많은 섬유질 섭취를 53.8까지 최고로 증가시킨 넘버 2번 환자는 PSA 수치가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고,
섬유질 섭취를 아주 적은 넘버 9 환자는 PSA 수치가 가장 나쁜 결과를 보여준 이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지방 채식 식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제가 또 역시 오토바이가 달렸네요. 그래도 이해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큰 살림을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해는 하십니까? 다들 웃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통계 데이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컷 남았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섬유질 섭취량을 파이버 인테이크 섬유질 섭취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전립선 PSA 수치가 올라가는지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한번 봅니다. 섬유질 섭취량을 늘렸더니 PSA 수치가 어떻게 되는가? 자, 섬유질 섭취가 이 정도일 때는 전립선 수치가 계속 높죠. 섬유질 섭취를 늘리면 늘릴수록 전립선 수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은 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호르몬성 암 환자들에게 얼마나 이 섬유질 섭취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도표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온전한 채식으로의 이 전환은 확실히 암의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이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볼 수 있는 통계 데이터입니다. 딘 오니시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방법에 오직 유일한 합병증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하늘마을 오셔서 저녁을 과일시켰더니 오늘 미국에서 오신 사모님이 그 소리를 해요. 아우, 병원에서 전 당뇨가 높아서 절대 과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일을 안 먹어요. 오셔서 혈액을 봤더니 끈끈하게 완전히 뭐 혈전 현상이 막 다 뭉쳐있는 걸 보더니 저게 제 혈액이에요 하면서 끔찍해 하시는데, 여러분 처음에 오실 때 다들 여러분의 혈액 모양들 다 갖고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2주, 3주 지나면서 저지방 채식 식단을 했더니 혈전이 다 풀어지면서 적혈구가 얼마나 동글동글 세포에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적혈구 모양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시죠. 예.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던 분들이 지금 혈압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래도 돼요? 평생 혈압약 30년, 40년 먹어도 120 근처까지 오지 않던 분들이 이틀, 3일 저녁을 과일식 시켰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 어떻게 떨어졌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떨어져서 아침에 이게 불안해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 혈압약을 드시면 너무나 쇼크가 오고 막 혈당이 아침에 평생 9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 당뇨약을 안 먹었는데 인슐린 처치 안 했는데 보니까 80, 90이에요. 자, 여기서 인슐린 처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혈당이 너무 와버리겠죠. 쇼크가 와버리겠죠. 약을 끊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 아닌 문제가. 약을 끊는 게 문제일까요? 약을 끊는 게 문제일까요? 인사들 하고 계셔가지고. 자, 저지방 채식 식단에 오직 유일한 합병증이 있는데 뭐냐면 합병증이 있어요. 뭡니까? 모두가 유익한 결과 뭐냐면 화학적인 약을 다 끊게 되는 겁니다. 자, 매사추세츠 대학과 다른 연구팀들도 비슷한 연구를 발표합니다. 온전한 채식을 4개월간 하게 했을 때 상당히 진행된 전립선암의 진행이 상당히 완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더 많은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6개월간 같은 치료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이들 전립선암 환자들은 전립선암 절제 수술을 했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PSA 수치가 계속 오르는 분들이었어요. 자, 치료 후에 PSA 수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예후가 좋다? 예후가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것이고 계속 PSA 수치가 계속 높다는 것은 암이 계속 진행된다는 사인입니다. 자, 이 실험의 결과 채식을 한 그룹의 환자들은 PSA 수치가 몇 프로가 감소하더라? 4%가 감소했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PSA 수치가 6%가 증가한 이런 통계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립선암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PSA 수치가 증가되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음식 치료와 함께 아무리 좋은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시더라도 자주자주 뚜껑이 열리신다면 PSA 수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이탈 사인이 하이 안녕하시려면 뭐가 오셔야 돼요? 진정한 건강의 정의 WHO의 건강의 정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요리책 첫 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여러분은 신체적인 건강 빨리 종양 표지자만 내렸으면 좋겠고 빨리 혈압하고 혈당 수치만 내렸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꼭지 이 뚜껑이 열리면 다시 올라가요. 자, 진정한 건강이란 첫째, WHO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신체적인 건강, 피지컬 웰빙. 두 번째는 멘탈 사인 하이. 뚜껑이 아무리 열리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은 내 마음 심란해, 내 마음 꿀꿀해가 아니고 내 마음 평안하네. 스트레스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이러면. 자, 그래서 멘탈 사인도 하이 하셔야 돼서 피지컬 웰빙과 더불어 멘탈 웰빙. 다음에 여러분들은 모든 사회적인 소셜 웰빙이 깨져서 오신 분들이에요. 시어머니와의 틀어진 관계, 남편과의 뚜껑 열리는 관계, 우리 아이들과 이 속 썩는 관계, 우리 옆집 사람과 이 마음의 회사 상사와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다 이렇게 틀어지고 마음이 아픈 경험들을 하셔서 스트레스가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NS 치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 NS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진정한 건강이란 신체적인 웰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웰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웰빙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이 땅에서의 생애만이 다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웰빙, 이제 영적인 시야가 트이게 됩니다. 그래서 WHO에서 진정한 건강의 정의를 설명하기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신체적인 건강. 자, 신체적인 안녕, 정신적인 안녕, 사회적인 안녕, 영적인 안녕.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 요리책 이름이 유소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시면 여러분들도 소영! 언제까지나 영해지실 수가 있어요. 건강해지시고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맞죠? 이러면서 제 이름 한번 더 이겁니다. PSA 수치 떨어지는데 음식도 중요하게 기여하지만 여러분들이 뚜껑 열리지 않게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립선 절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에 전립선암이 재발되는 환자들의 PSA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 마련인데 몸에 암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가차없이 자란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PSA 수치가 오르면 여러분 다 지금 긴장되시죠? 여기 지금 상당히 긴장 상태로 오신 선생님이 계시죠? PSA 수치가 상당히 올라서. 자, 빨리 PSA 수치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르몬성 음식 제한하는 게 1번. 자, 그 다음에 도마도수 매일 드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계속 해독식과 영양요법의 균형을 잘 맞춰서 꾸준히 가셔야 돼요.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석 달하고 딱 종양표제가 정상됐다? PSA 수치 정상된 날로부터 2, 3개월 뒤로부터 아디오스 빠이빠이 채식이요 안녕 그러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이거 보셨잖아요. 치료 후에 PSA 수치 검사가 전립선암이 계속 자라는지 얼마나 빨리 크는지 전립선암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는 좋은 척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전립선암 수치를 계속 높이는데 PSA 수치를 높이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우유 유제품 섭취가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잔씩 우유를 드신다? 뭐예요? 계속 PSA 수치를 올릴까요? 낮출까요? 올리시겠죠. 반면에 저지방 채식은 PSA 수치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반대로 내리시겠죠. 자, 그래서 온전한 채식을 습관적으로 6개월 이상 했을 때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하고 끝나시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치유의 수술과 항암이 있는데 계속적인 캔서 디톡스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잊지 마세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상습적으로 장기간 음식을 바꾼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채식으로 3개월 바꾸었을 때 PSA 수치가 현저하게 지금 PSA 수치가 저탄고지식을 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PSA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 3개월 동안 저지방 채식 식단을 했더니 PSA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다시 옛생활로 했더니 다시 올라간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로 돌아갔을 때 채소, 과일, 콩 종류를 줄였을 때 PSA 수치가 다시 상승되면서 전립선암이 재발된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다시 개가 토하얀 것을 먹으러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캐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뿐만 아니라 유방암 모든 암 환자는 지속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오늘 유방암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전립선암에 그다음에 뇌종양에, 폐암에, 췌장암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다 공부하셨어요. 자, 이 치료 효과가 있는 음식을 계속적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예, 신체적인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영적인 음식도 드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우리 특정 부위별 어떤 암에 어떤 음식이 좋은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제가 말이 굉장히 차분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제가 템포를 늦추려고 조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요리학 밑에 지금 저기 학교 빨간 건물 보이시죠? 거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적혀 있습니다. 빨간 건물 현관에 보시면 문에 영문과 한글로 되어 있는데 바로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책 계속 설명만 하는데 안 나오죠. 표지가 작업이 안 돼갖고 표지 다 넘겼는데 이제 한두 주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도 제가 그 초반부에 청춘시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드시면 청춘으로 내 청춘 돌리도 내 청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춘시를 한번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 울만의 청춘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좋아하겠나.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 지금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씩씩하고 늠름한 의지력,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의 청신함이다. 청춘이란 겁을 타지 않는 용맹, 안일함을 물리치는 모험심을 말한다. 때로는 20살 젊은이에게보다 60살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었다고 사람은 늙지 않는다. 자, 나이를 먹었다고 사람은 늙지 않고 뭐를 잃어버릴 때 늙어요?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습니다. 자, 여기 노인 계세요? 자, 없으시죠? 왜? 이상을 잃어버린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더하지만 정열을 잃으면 마음이 주름이 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주름살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뇌, 공포, 실망은 기력을 잃게 하고 정신을 뭐로 만든다? 쓰레기로 만든다. 60살이건 16살이건 사람의 가슴에는 놀라움에 끌려가는 마음, 어린이처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정거장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쉬어가는 쉼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그늘 아래 가서 뛰어가서 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늘마을 힐링센터로 도망 오신 것처럼 정거장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그리고 희망, 그리고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고 있는 한 여러분과 저는 늙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청춘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 소, 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